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박스의 형태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는 이미지상의 특정 객체의 위치를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적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을 위해서 키포인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의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이 개나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동물들의 머리, 팔, 다리, 꼬리, 가슴의 위치를 표시를 해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미를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점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강아지겠죠? 강아지의 머리를 나타내는 점, 다리의 오른쪽, 왼쪽, 발의 모양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위치들을 이용을 해서 점과 점의 거리, 점과 점의 위치의 변화를 감지를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도 씁니다. 점과 점의 사이를 선으로 이어서 그 점과 점을 명확하게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포인트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키포인트에 어떠한 모양으로 관계를 설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해 놓으면 포인트 간의 위치의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음은 운전자의 운전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왼쪽 화면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이 점과 점들을 찍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점과 점들이 약간 이어져서 약간 폴리라인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운전자의 위치에 해당되는 특정 위치의 부위를 전체 영역이 아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값 혹은 점과 점들의 위치값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가 눈썹이 어떻고 눈꺼풀, 커플이라고 그러죠. 얼굴의 모양들의 그 위치의 변화들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무엇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다음은 버스 승객의 행동 패턴을 위해서 CCTV 화면에 신체의 부위를 구분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반려묘, 반려견 같은 경우 화면에 특정 점들의 위치 값들을 표현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모양이 모두 다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똑같죠. 그 머리, 어깨, 무릎, 발, 다리 이런 것들을 특징 부위들을 표시를 해서 화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감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을 감지를 하는 거죠. 자, 버스 안에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공공 서비스, CCTV들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했고, 이거 사회적 문제도 많이 된 운전자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승객들의 안전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의 항구에서 배의 선박에 대한 특징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점의 키포인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선미와 선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한 특징점들을 꼽아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점의 개수에서 키포인트에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인트에 되는 개수와 각 점들에 대한 기본적인 값이 무엇인지를 지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이 첫 번째
보여지는 점의 위치가 선수야,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에 찍히는 점의 값이 선미야와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값에 따라서 순서대로 점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홈 트레이닝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키포인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즉 운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거기에 있는 운동 모습들을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특징을 14군데를 특징을 추출을 해서 표시를 하고 그 표시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어떠한 모양들을 하고 있는지 신체적인 모양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특정 점들의 모양들을 사람의 뼈 골곡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점의 형태인데요. 이걸 뭐 특정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포인트인데, 이런 포인트들을 스켈레톤, 그 뼈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스켈레톤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점을 찍는데 어차피 똑같이 14개의 신체 부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점에 미리 만들어 놓은 골격에 맞춰서 그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 또한 저작 도구들의 특징들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신체적인 특징들의 개수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앞에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라벨링 가이드라인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이미지의 특정 객체를 닫혀진 형태의 다각형의 모양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폴리곤의 특징이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라든지 특정 부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한국인의 헤어스타일을 판별하기 위해서 그 헤어스타일의 모양을 탐지를 하거나 표시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을 촬영을 한 후에 얼굴, 그 다음에 머리 모양을 구분을 해서 어떤 얼굴에 어떤 머리 모양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천 그리고 합성을 하기 위한 기술들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머리 모양에 따라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그 머리 모양에 따라서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 사각형이라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형태의 모양으로 따서 표현을 하는 걸 폴리곤이 아주 적합하게 사용되어 있는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폴리곤을 이용을 했던 때는 불규칙적인 형태의 도형들을 표현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전경의 모습입니다. 프로젝트명은 월동작물 재배 면적, 식별 및 생산량 예측을 위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논밭에 대한 화면을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논밭은 규격화돼서 정확하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건 지형 지물에 따라서 조금 다른 다야각형 모양의 값들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앞에서 보신 뭐 얼굴이나 헤어스타일처럼 심한 곡선이나 뭐 둥근 모양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불규칙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값들을 나타낼 때는 폴리곤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면에 보여진 것처럼 농산물 품질 시스템을 위해서 각각의 농산물 혹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대에 있는 농산물들의 모양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불규칙적인 모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조밀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박스로 다 구분을 하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각각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농산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각 농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상태가 어떤지를 각각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미지는 좀 다양한 이미지를 재구성을 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에 있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폴리곤의 특징이 다양한 모양을 나타내다 보니까 변화하는 도로의 모양을 폴리곤의 데이터를 통해서,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은 특정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도로인데 그걸 굳이 폴리곤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도로 촬영 이미지 뿐만 아니라 영상 같은 경우 특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에서 거리감이 있던 사물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 모양들이 약간 변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명확하게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폴리곤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박스, 즉 바운딩 박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폴리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보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도 역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프로젝트의 목적이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한 객체 인식입니다.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을 탐지를 하기 위한 내용이죠. 앞에 자동차가 가는 것은 도로라고 하는 특정 구간의 값이지만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여러 가지 형태의 보행물들 그리고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턱이라든지 아니면 점자 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있는 연석이라든지 이런 장애물들을 탐지를 하는데 그 모양이 제각각이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폴리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행자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달될 배달 로봇의 기술들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마찬가지 표지판과 횡단보도 그리고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즉 다양한 변화의 도형의 폴리곤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리라인입니다. 닫혀지지 않은 도형의 형태를 나타낼 때 폴리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선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을 할 때 폴리라인을 사용을 하시면 데이터 객체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리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을 사용한 첫 번째 예로 양식 어류의 행동 분석을 위해서 사용됐던 경우입니다. 양식 어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고기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여지는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촬영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객체 어류의 모양들이 너무 다양하고
또 많고 그 영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탐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양식 어류의 이미지를 촬영을 했는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폴리라인, 즉 선을 가지고 어류의 길이와 그 높이를 응용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가로로 커지고 그리고 세로로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이게 얼마나 자라고 그리고 라인에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 선, 후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앞이고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비디오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 움직임, 머리와 꼬리의 움직임의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라인의 형태로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폴리라인을 이용한 방법 중에 도로의 안전 표지, 표면 인식을 위한 방식입니다. 도로 표면에 촬영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표면상에 크랙, 즉 금이 가거나 파여 있는 부분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의 특성상 도로는 긴 연속적인 화면이고 이미지의 특성상 그게 연속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갖춰진 형태의 값이 아니라 선의 형태에 있는 값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디가 끝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 부분들을 선의 형태로 구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율주행을 위한 차선, 정지선의 모양도 폴리라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닫혀지지 않은 직선의 형태, 도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폴리라인을 나타내고요.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행선, 중앙선, 그 다음에 차선, 정지선과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값들을 나타내는데 용이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한 세그멘테이션인데 화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의미 있는 시멘틱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적용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숲의 산림의 수종을 분석할 부분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 중에 산이 얼마만큼이고 그 산 안에서 어떤 수종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분을 한 내용입니다. 항공 이미지의 특성상 큰 전체 이미지를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시면 산림과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도로와 같은 산림 이외의 지역들이 구분을 하고 그 산림 지역 안에서도 어떠한 수종들이 즉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군락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전체 이미지 중에서 특정 부위의 이미지를 추출을 하는 거죠. 여기는 제외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전체 영역 중에 이런 패턴을 가지는 영역들이 표시되는 거야 라고 해서 전체 화면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화면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가시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만약에 사람이 라벨링 했을 때에는 특정 군락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화면상에 보여지는 색깔이나 모양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 라벨러가 그 영역을 표시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미지상에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들을 주거지역과 주차장 그리고 행정구역, 그 도시를 구획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제 항공 촬영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그 일일이 구분을 했던 내용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역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진들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 것들을 빠르게 캡처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같은 경우, 특히 위성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양을 최소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로 도시의 전반적인 변화 값들을 또 사용하는 데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즉 화면상에 보여지는 전체 영역을 의미 있는 쪼개임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기법들의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거리, 장애물 인식도 역시 마찬가지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탐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곤이나 박스 형태 이외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법들이 사실은 지금 하나씩 보고 계시지만 다양한 형태로 다양히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도의 보행에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거였고, 그 목적에 따라서 도로와 보도와 점자선을 구분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객체 탐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도로와 인도와 차도, 블럭의 값들을 각각 구분을 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다음은 이제 고정 노선 교통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도로의 값들을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역시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를 위해서 전용 차로에서 각각 화면들을 기존의 폴리곤이나 폴리라인을 구분했던 것을 이미지 전체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한 예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기법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그 화면 안에, 즉 데이터 안에 있는 의미들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큐보이드입니다. 큐보이드는 2차상에 보여지는 화면 혹은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3차원 형태의 3D 박스로 표현을 해주는 것을 큐보이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큐보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하면 사물의 앞, 뒤, 위, 아래와 같은 입체적인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큐보이드를 활용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보이드를 이용한 것 중에 이제 실내 보행자의 연속적인 동작을 추정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촬영한 후에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화면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의 추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좌우 정도의 값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큐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입체형이니까 앞, 뒤, 좌우라고 하는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어디에 활용할 수가 있냐면 가까워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객체를 탐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응용들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매장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매대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와 같은 마케팅에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사물의 배치, 상품의 배치 등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면 어느 교수님이 이런 것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사람의 얼굴을 큐보이드 탐지를 하는 영역을 통해서 이 얼굴의 각도와 움직이는 모양들을 탐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응용을 하면 어디에 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고개를 특정 각도 이상 돌리거나 화면을 하게 되면 뭐 컨닝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얼굴을 탐지하는 능력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큐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자율주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처럼 자율주행을 위해서 화면을 쓰기도, 이미지를 쓰기도 하지만 자동차 특성상 라이다라고 하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차량의 위치, 주변의 사물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해서 보여지는 객체, 즉 화면에 보여지는 라이다로 센싱이 된 객체들의 입체적인 모양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라이다를 이용한 모습인데 왜 이게 큐보이드와 같은 입체형을 쓰게 되냐라고 하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자동차가 나에게 다가오는 자동차인지 멀어지는 자동차인지를 알아야 주행을 할지 말지 방향을 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상대의 방향이 중요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큐보이드, 즉 3D 박스를 이용한 라벨링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보이드가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어노테이션입니다. 비디오 어노테이션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비디오라고 하는, 즉 영상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 주석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따로 빼놓은 내용입니다.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전후, 즉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위의 어노테이션, 즉 주석을 달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표현을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한 번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서 그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프레임, 1초에 30번 보여지는 30프레임짜리는 1초에 30장의 사진에다가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장 한 장이 미묘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그 특징의 데이터 포맷에 따른 특징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하나의 사진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즉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지능형 영상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안에 있는 객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객체의 분류, 그 다음에 영상 분류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비디오, 그리고 컨텐츠, 영화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누가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비디오라고 하는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상이라고 하는 데이터 유형의 소스를 이용을 하고 그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라벨링들을 앞에서 살펴본 박스, 폴리곤, 키포인트, 폴리라인과 같은 것들을 함께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OCR입니다. OCR은 기본적으로 문서상에 있는 글자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국가 기록 유산 같은 경우 한자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사용되어 있던 글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일이 인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힘을 빌어 그 값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으로 변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흐릿하게 아니면 조금 파손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값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유사한 경우들을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그 값을 표현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OCR은 가장 먼저 활용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문서에 박스 형태의 값을 입력을 하고 그 그림의 값이 무엇인지 일일이 사람이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박스의 글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문서들의 분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스캔되어 있는 내용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래된 기술이지만 이 정교성을 높이는데 현재도 많이 노력하고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행정문서들을 OCR을 통해서 글자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체계를 구성을 해서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한 내용들을 향후에 우리가 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때 과거의 문서는 컴퓨터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형태가 또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직접 입력을 통해서 문서 안에 있는 의미들, 즉 글자들을 찾아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OCR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외, 즉 문서가 아닌 실외에 있는 화면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글씨들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실내외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벽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서 볼 수 있는 게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와 같은 기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텍스트가 인식이 되고 여기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번역도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 간판이랑 메뉴를 촬영을 해서 OCR 기능을 통해서 글자로 바꾸고 그 바뀐 글자를 다시 번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문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다양한 환경에서의 글자를 인식하기 위한 방식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용들에서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는데 특히 라벨링의 기법들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기법들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운딩 박스, 키포인트, 폴리라인, 폴리곤, 세그멘테이션, 큐보이드, 비디오 어노테이션, OCR과 같은 내용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인스턴트,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을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기본 과정에서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인식, 키포인트 검출, 얼굴 인식, 이미지 분류, 행동 인식, 비디오 분류, 자세 추정, 비디오 인식, 키포인트 검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 앞에서 살펴본 라벨링의 유형들을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의 유형에 하나의 분야에 하나의 유형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라벨링 기법들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